독전의 두 번째 작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독전이라는 영화가 대단한 수작이라거나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마약 영화의 지위에 오른 건 아니었지만 독전은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였고 주연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꽤 좋은 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소천한 배우 고 김주혁의 존재감도 엄청났고 진서연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성과가 있어서 독전은 촬영, 미술, 조명, 색감에 있어서는 남다른 작품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대비, 상황과 인물에 따라 과하게 노출된 조명들이 독전만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추가 컷을 넣은 편집본을 공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독전을 통해 이루려 했던 영화적인 열망,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전달되기도 했죠. 하지만 독전2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프리퀄도 시퀄도 아닌 미드퀄이라는 점, 그리고 주연 배우인 서영락의 류준열 출연이 어려워지고 진서연도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전이라는 작품이 제법 깔끔하게 끝난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텅 빈 부분이 있긴 해도 그 안에 2시간 장편 영화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브라이언은 서영락에게 당했고 그 서영락은 끝까지 추격해온 조원호에게 마침내 당했죠. 여기에서 더 뭘 말하겠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드퀄이라는 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미드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미드퀄 영화가 완성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각본 작업이 필요할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 백지 위에 작업할 것을 요구받는 작가는 일단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받죠. 조금씩 쓰고 그려가면서 점차 그것에 얽매여가며 창작력을 쏟아내는 것이 작품의 창작입니다. 하지만 미드퀄은 달라요. 이미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해봅시다. 장편 영화를 거대한 전지를 펼쳐놓고 복잡한 그림을 그린다고 비유한다면 이런 겁니다. 앞부분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와 떡밥들을 마구 던지고 회수하고 버리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작품을 만들고 끝부분도 전부 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놔둔 여백, 그 손바닥만큼 작은 데다가 이야기를 덧붙여 보라면서 붓을 건넨다면 그 누가 제대로 된 작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극한의 제약 속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천재들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천재들조차도 한없는 괴로움 속에서 작품을 써야만 할 겁니다. 미드퀄은 마치 감옥 안에서 온몸을 밧줄에 묶인 채로 예술을 하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결과는 문자 그대로 엄청난 작품이 나왔습니다. 독전2는 그야말로 실패한 속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전작이 범작이었다면 속편은 아예 졸작으로 나왔어요. 영화가 흘러가는 내내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놈의 이 선생은 도대체 언제까지 찾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고 저는 늘 그렇듯이 철저한 비판을 위해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전2 리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다가 꾸벅꾸벅 잠드는 경험을 한 것도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고, 영화를 보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독전 1편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성공적이지 않나요? 저조차도 2편의 영화를 연달아 봐야 했으니까요. 이러려고 2편을 이렇게 만들었나? 사람들이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전작 찾아보게 하려고? 천재인데? 제가 지금 뱉은 농담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독전2는 독전의 후속작이지만 전혀 후속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이라든지 이야기의 연결성을 아예 무시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마지막에 히어로 영화의 역사를 바꿀 명대사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I am Iron Man. 그리고 아이언맨 2가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은 어딨지? 아이언맨은 누구지? 아이언맨을 찾아야 해. 난 사실 아이언맨이 아닌데 아이언맨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언맨 행세를 했지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닉 퓨리가 나타나서 캡틴 아메리카, 사실 그는 아이언맨의 부하였네. 그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블랙 위도우야. 그 블랙 위도우는 몹시 위험하고 아이언맨의 딸이지. 의붓딸.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아이언맨은 중국인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가 의아하시겠지만 독전2의 이야기가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전작은 아이언맨, 아니 이 선생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인공은 조원호 형사입니다. 조 형사는 이 선생이라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를 쫓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아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조직의 배신자 서영락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영락과 짜구는 조직의 중간 보스인 박선창과 길림성 마약 조직의 보스이자 CEO인 진아림을 만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브라이언 이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원어는 브라이언 이사를 잡기 위해 교전 중 사망한 진아림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이 선생을 자처하지만 결국 서영락에게 잡혀오게 되고 서영락은 자신이 이 선생이라 밝히며 브라이언에게 참혹한 고문을 가했죠. 이후 영화의 마지막에 원호는 스웨덴의 설원에서 서영락, 진짜 이 선생을 마주하고 그를 처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전의 줄거리였죠. 그럼 이제 독전2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은 영락이 브라이언에게 참혹한 고문을 가한 이후입니다. 이때 영락은 도망치면서 채 정리되지 않은 공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락은 말합니다. 자기는 이 선생을 찾고 있다고요.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서영락은 사실 이 선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작에서 브라이언을 고문한 이유가 이 선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생인데 브라이언이 사칭을 하니까 그걸 단죄하기 위해 고문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 선생이 아니었다? 그럼 얘는 뭐죠? 서영락 얘는 그냥 쾌락 고문 기술자인가요? 아니 이게 무슨, 거기에 더 웃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작의 진아림이 사실은 이 선생, 그러니까 진짜 이 선생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하나가 진아림, 다른 하나가 섭소천이라는 거죠. 거기에 진아림은 이 선생의 아들 같은, 의붓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해결사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선생을 사칭하는 이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1편에서 진아림은 여행을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고 어지간하면 직접 다니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이라는 게 드러났고, 진아림은 이 선생이 누구인지 몰라 그를 만나 비즈니스를 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하긴 알게 뭡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스토리 연결, 설정의 공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마약 먹고 마약을 하도 해서 진아림이 그냥 미쳐서 기억을 다 상실한 걸로 하죠. 차라리 그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이언이 과거에 이 선생을 사칭하던 남자가 진아림과 섭소천에게 당하는 걸 봤네요. 아니 근데 1편에서 브라이언은 분명 중국에서 온 CEO인 진아림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나마도 진아림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조원호 형사가 진아림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도 그런가 보다 했던 사람 아닌가요? 2편에서는 멀리서 본 얼굴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브라이언이 1편에서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마약도 아니잖아요. 이건 망상인가? 이 모든 것이 브라이언의 망상이고 사실은 영화 따위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맙소사, 저는 이렇게 이상한 후속작은 처음 봅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스핀오프라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대체 이게 뭐죠? 결국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했던 거라면 진서연의 보령 캐릭터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둘의 이야기를 엮어버리고 그걸 중간에서 처리하는 원호의 이야기로 이어가든지 하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말, 판단도 전부 이상합니다. 이 선생을 찾아서 뭘 하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영락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전작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던 농아남매도 이 작품에서는 그냥 비중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이 선생을 잡겠다는 엄청난 열망을 지니고 있었고 유능한 경찰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던 원호는 캐릭터가 바뀌었는지 대놓고 사망 플래그를 세우면서 아내에게 전화 거는 부하를 강제로 등 떠밀듯 위험한 현장에 데리고 가서 람보를 찍으려고 했던 건지 다이아드를 찍으려 했던 건지 단둘이서 무리하다 결국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놓고 태국까지 따라가겠다는 소연은 또 두고 갑니다. 그나마 소연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데다 전투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두고 가는 통에 원호는 또 혼자 행동하죠. 이 모든 게 전작의 캐릭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브라이언은 솔직히 차승원이라는 천재적인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살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차승원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등을 구부린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차승원의 대사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저는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브라이언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서영락이 왜 다 알면서 이 선생 사칭했냐고 물었을 때 정말 바보처럼 웃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그냥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망가진 캐릭터의 전개는 새로운 인물 섭소천으로 이어집니다. 섭소천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감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섭소천에 전사가 있을 것이고 섭소천과 이 선생의 관계는 훨씬 더 예민하고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인자한 교수처럼 보이는 이 선생의 실제 성격과 광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섭소천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묘사했으면 정말 한국 영화에서 둘도 없을 여성 메인 빌런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타고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자신을 버려두면서 살아가는 이유라든지 상처, 마약으로 절여진 뇌, 어렸을 때부터 당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괴물이 되어가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그 강렬한 캐릭터를 서영락이나 혹은 브라이언과 정면으로 대립시켰다면 엄청난 영화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한효주에게 이 배역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효주가 나온 영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봤지만 추한 여자 역할은 처음 봅니다. 거기에 섭소천이라는 인물은 얼굴도 몸도 지저분하고 온갖 상처로 가득하고 머리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추레한 모습으로 나오죠. 옷도 넝마처럼 입고 있는 데다 큰 칼로 적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대로 효수하는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도전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나온 섭소천은 놀라울 정도로 1차원적인 인물이었고 섭소천이 지닌 가능성은 하나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섭소천은 관객들에게 전혀 몰입할 여지도 강함을 어필할 여지도 없이 허세나 잔뜩 부리는 하찮은 빌런으로 그 존재감을 빠르게 잃어갔습니다. 전작의 보령이 보여준 몇 가지의 장면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입을 모아서 섭소천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는데 그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으니 한효주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똥폼 허세 캐릭터,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상하고 확실한 광기도 없이 어설픈 분노 조절 장애 흉내를 내는 사실은 귀엽게 생긴 여자라는 인상밖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실패한 캐릭터가 나온 거죠. 섭소천이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에 실패하다 보니 영화는 그야말로 가까스로 어이없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극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인물들이 붕괴하는 기가 막힌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아림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진아림은 대체 왜 나온 걸까요? 제 생각에 변요한의 진아림은 그냥 이름을 바꾸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원안에서는 변요한의 캐릭터가 진아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냥 이 선생 밑에는 두 명의 수하가 있는데 둘 다 의붓 자녀들이다 라는 설정으로 했다면 아무런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섭소천을 아끼던 오빠 같은 악당 A로 설정했다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굳이 레게 머리를 한 변요한에게 진아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이랑 얘랑 같은 인물임? 하고 우기는 통에 영화가 이상해진 거죠. 게다가 과거 회상으로만 나오고 소모되는 인물에 왜 진아림을 가져다 붙였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도 우스울 정도로 쉽게 무너집니다. 섭소천이 죽은 이후에는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부드러운 인상 속에 뭔가 강렬한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선생은 서영락에게 너무 쉽게 제거됩니다. 그토록 2편의 영화에 걸쳐 찾아다녔던 이 선생이라는 인물이 남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고작 책에 숨겨둔 권총이고 권총 뽑기 대결을 하다 죽는다니 이게 무슨 스타워즈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처럼 용의주도한 인물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침입자나 암살자에 대항할 대책이나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게다가 이 선생이라면 부하들을 이용하거나 집에 트랩을 숨겨두거나 독살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더 캐릭터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영락이 이 선생인 게 훨씬 낫습니다. 류준열 시절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차라리 바꿔서 진짜 이 선생은 서영락이고 저 아저씨는 가짜 이 선생인 걸로 해서 아예 섭소천도 가짜 이 선생을 진짜라 믿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그 섭소천을 그렇게 만든 것도 서영락이었다 라는 식의 반전을 치는 스토리로 가져갔더라면, 그래서 마지막에 서영락이 이 선생 앞에서 나를 사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느냐는 식의 대사를 치면서 이 선생을 처단했더라면 엔딩에서라도 이 모든 것이 서영락의 계획이었다는 식의 정리가 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나이에서 오는 오류를 해결해야 하지만 관객들도 그 정도 진행이라면 불만은 있더라도 제법 흥미롭게 봤을 거고요.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거기에 이용만 당하다 마지막에는 총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원호의 모습에서는 눈물만 흐릅니다. 아니, 왜 엔딩을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깔끔했던 1편의 엔딩을 바꿔서 얻는 거라고는 그냥 이게 몽위? 하는 황당한 기분뿐입니다. 독전2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전작의 분위기나 진행을 살리지 못했고 전작의 설정을 다 뒤집는 바람에 형편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투 장면이나 진행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작에서는 그래도 액션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소연의 격투 장면도 비록 서비스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관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액션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전2는 그냥 우르르 달려와서 우당탕탕 기관총 난사하면 끝나는 성의 없는 액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섭소천과 그 동료들처럼 다니면 아마 금방 경찰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캐릭터 구성하는 건 좋은데 핍진성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색으로 다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당혹스러운 독전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오랜만에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봐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영화의 비주얼이라든지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는 장면이나 엔딩에서 캐릭터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 등 좋은 연출들도 있어서 더욱 아쉽습니다. 결국은 각본의 문제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게 요즘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전 0, 독전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프리퀄, 그러니까 독전에서 원호와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는 수정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영락을 만나기 전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독전 2보다는 나을 겁니다. 미드퀄보다는 프리퀄이 그래도 제약이 덜하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조진웅, 금세록을 캐스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